동생들 안녕, 영규형이야. 한국사 10미닛 무신집권기 시작해 볼게. 무신집권기는 12세기 후반부터인데 최충원 집권 때부터는 13세기라 대체적으로 13세기로 많이 보는 건데, 자, 무신집권기 때는 무엇보다도 무신 최고 지도자의 이름을 꼭 기억해 둬야 돼. 그 권력자가 권력을 장악했을 때 볼 수 있는 사건들 중심으로 문제가 물어본다는 거지. 자, 대표적인 인물 정중부, 경대승, 의민, 최충원, 최후, 이 5명은 꼭 암기해 두도록 하자. 다시 한번 정중부, 경대승, 의민, 최충원, 최후, 정경위, 정경위, 무신집권기 물어보면 정경위, 이렇게 꼭 기억해 두도록 하자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무신집권기 때 당시의 상황을 좀 확인해 보면, 무신집권기 때는 정치적으로 왕권은 실추되었으며 하극상 풍조가 만연되었어. 무신들이 대농장을 소유했기 때문에 전시과가 붕괴되었었고, 하층민들의 봉기가 많았으며 차라리 후삼국 시대가 낫다라는 그런 움직임이 아주 거셌어. 이른바 후삼국 부흥운동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이규보 같은 사람이 등용되면서 민족적 역사서, 동명왕편 등이 편찬되기도 했었고, 그리고 당시 부패한 불교를 시정하기 위한 신앙결사운동이 선종계열 중심으로 진울이 확산시키기도 했었다는 것 확인해 두도록 하자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무신정변 왜 일어났는가? 바로 의종의 실정 때문이었어. 의종은 문신을 견제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다 실패하였고, 그 이후에는 번아웃이 온 것 같아. 사치와 향락에 빠졌고 불교와 결탁하면서 또한 이때 불교가 부패하게 되는 거야. 가장 큰 잘못은 월급을 안 줬다라는 거지. 누구한테? 무신들한테 군인전을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것. 자, 그리고 수타라는 기구 기은색과 수타라는 관리 별공사, 그리고 수박회 놀이, 이런 것 등이 다 의종의 실정을 보여주는 거야. 자, 당시 무신들은 보현원 행차하는 과정에서 정변을 단행했는데, 이때 정변을 추진했던 사람이 정중부였고, 그리고 이의방이었고 이고였어. 이들이 함께 무신정변을 단행했지만 이러한 무신들 권력을 나눠 먹지 않았지. 정중부가 모든 권력을 장악하게 되는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야. 자, 정중부의 난을 경인년에 일어난 난이라서 경인년의 난. 자, 그리고 김보당의 난은 계사년에 일어나서 계사년의 난, 이렇게 얘기하는데, 특히 이 김보당의 난은 의종 보기를 시도했던 반무신운동이었으나 의종은 당시 정중부의 오른팔이었던 이의민에 의해서, 천민 출신 이의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돼. 자, 김보당의 난 과정에서도 많은 문친들이 죽었기 때문에 경인년의 난, 계사년의 난 둘 다 문신들이 엄청나게 숙청되어서 앞글자를 따서 경계의 난, 이렇게도 얘기한다는 걸 기억해 두도록 하자. 정중부의 난과 김보당의 난을 경계의 난, 이렇게도 얘기한다는 걸 확인해 두도록 하자. 조금 디테일한 내용이야. 자, 서경 유수였던 조이총이 자비령 이북의 많은 농민들이 가세하면서 이 난이 확산되었는데, 이 조이총의 난과 망이망소의 난이 같은 시기에 전개되었어. 자, 특히 공주 명학소, 향부곡소는 굉장히 열악한 대우를 받는 곳이었는데, 그 지역에 망이망소이가 난을 일으켰을 때 일시적으로 그 난을 충순현으로 승격시켰던 그러한 사례도 있었어. 자, 그런데 결국에는 조이총의 난을 다 진압하면서 정중부 세력들은 망이망소의 난도 다 진압했다라고 확인할 수 있겠지. 자, 그리고 이 조이총의 난 과정 중에서 당시 정중부가 바로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었던 이방 세력들을 다 날려버렸던, 다 제거했던 그런 상황이라는 것도 확인해 두도록 하자고. 자, 이렇게 정중부가 권력을 장악하고, 자, 정중부, 자, 그의 아들 정균, 자, 이런 이들이 굉장히 백성들을 수탈하였어. 자, 그래서 결국에는 경대승이라는 자가 그 정중부 세력들을 다 날려버리게 되지. 그리고 경대승이 일시적으로 권력을 장악했었는데, 여기서는 일시적이라는 것을 잊지 말도록 해.
신변보호기구였던 도방을 설치했지만 결국엔 경대승은 병으로 죽게 되었고 어쨌든 경대승 때 전주 관노의 난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두도록 하자고. 자, 경대승이 죽고 당시 천민 출신이었던 이민이 권력을 잡게 되었는데 이민은 경대승 세력이었던 도방을 없애버렸고 천민 출신이었던 이민이 최고 권력자였다는 것은 꼭 기억해 두도록 하자. 경상도 지역 내에 바로 김삼이 효심의 난이 일어났는데 바로 김삼이는 운문 청도 지방에서 효심은 초전 울산 지방에서 난을 일으켰는데 중요한 건 경상도가 고구려 백제 신라 중에 어느 나라가 있었던 그 지역이겠어? 바로 신라지. 그래서 신라 붕운동을 전개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도록 하자. 정중부 경대승 이민이 끊임없이 권력이 바뀌었던 이유는 당시 이들이 권력을 장악했던 기구가 중방이었는데 중방은 최고 무신 합자 기구였기 때문에 1인 권력 장악이 어려웠다는 것도 잊지 말도록 하자. 자, 이제 최씨 집권기를 살펴볼게. 자, 최충원과 최후 굉장히 중요한 무신이라 볼 수 있어. 이들은 학문적 소양이 좀 있었기 때문에 문신들을 등용하기도 했는데 최충원 때 이규보 같은 인물이 등용되기도 했다는 거지. 자, 최충원은 이민 세력들을 제거하고 신변보호기구 도방을 부활했고 자, 백성들한테 봉사하겠다는 10가지 조항 봉사 10조를 자, 만들었지만 전혀 실행에 옮기지 않았었고 당시 최충원의 산업이었던 만적이 왕우장상의 씨가 따로 있느냐라고 하면서 만적의 난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다 실패하게 되었지. 특히 만적의 난은 신분 해방운동이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두도록 하자. 자, 그리고 최강수의 난, 서경에서 고구려 부운동을 전개했었던 건데 자, 먼저 신라 부운동이 전개되었고 최충원 때 고구려 부운동은 전개되었고 최후 때는 백제 부운동, 담양에서 이연년 형제의 난까지 기억해 두면 좋겠다. 자, 최후는 최충원이 만들었던 도방 쭉 이어가기도 했고 또 최씨 권력기구였던 교정도감, 최씨가 강력하게 권력을 장악했던 기구였는데 그걸 쭉 유지했었지. 그러면서 인사행정기구 정방을 만들었고 문신 수기구구 서방을 만들었고 그리고 군대 삼별초를 만들었고 자, 특히 최후 때는 당시의 왕이 고종이었는데 이때 몽고가 쳐들어왔고 그래서 강화천도했다는 거야. 강화천도하는 과정에서 삼별초도 함께 이동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자, 최후가 만들었던 권력기구 중에 정방은 매우 시험 문제 많이 나와. 이 정방은 원간섭기 때에도 권문세족을 등용하는 기구였기 때문에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됐다는 걸 꼭 잊지 말도록 하자. 최충원은 끊임없이 왕을 교체시켰어. 명신, 희, 강, 고 그리고 진강후로 책봉되었고 진주 지방을 시급으로 받았었지. 당시 진주를 관할하는 흥령부라고 하는 막부도 설치가 되었었고 당시 최충원 때 등용되었던 사람은 진울, 이규보 같은 사람이 있었지. 자, 최후 때는 진양후로 책봉되었었고 최후 때는 해심, 요새 같은 인물들이 등용되었다라 보면 되겠어. 자, 그런데 최씨 정권도 최양, 최희 때에 무너지게 돼. 바로 김준을 중심으로 최씨 정권을 무너뜨렸던 무오정변이라는 것이 있었고 임년, 임유무까지 무신시대가 이어졌는데 결국에는 고종의 아들 원종 때에 개경환도를 단행하면서 개경환도라는 것은 몽골한테 항복했다는 내용이고 원종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왕정 복구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지 바로 무신 집권기가 무너졌다는 것이야. 개경환도에 대한 반발로 삼별초 향정이 있다는 것도 살짝 체크해 둘 필요가 있겠다. 자, 여기서는 특히 반란을 기억해야 되는데 이 반란이 누가 권력을 잡았을 때 일어난 난인지를 꼭 기억해 줘야 돼. 그래서 암기법이 살짝 있었는데 자, 바로 김조망씨, 김보당, 조이총, 망이망소이, 김조망씨, 전주, 김밥이 좋아요? 아니면 만두가 좋아요? 난 체리가 좋아. 다시 김조망씨, 전주, 김밥이 좋아요? 만두가 좋아요? 난 체리가 좋아. 다시 한번. 자, 정정부 집권기 때 김조망씨, 김조망, 경대승 때 전주, 전주관도의 난, 이민 때 김밥이 좋아요? 김삼이 요심의 난, 자, 최충원 때 만두가 좋아요? 만적의 난, 난 체리, 최강수의 난, 최후 때의 이연년 영세의 난. 이렇게 대표적인 난을
최고 권력을 장악했던 집권자와 더불어서 연결하는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무신집권기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